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오늘 밤 자정에 연방정부의 예산이 모두 고갈이 됩니다. 그 전에 상원과 하원이 예산을 통과해야만이 정부가 계속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금년 들어서 두 번째 정부 폐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요 언론들이 오늘 예산이 통과될 것이다 또는 아니다 라고 잘라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의 한 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어제 한 일, 앞으로 2년 동안 지출을 늘리는 예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양당의 오랜 이념과 현실에 대한 상이함을 조정한 예산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년 지출 합의안 속에 또 하나의 임시 단기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말한다면 이 단기 예산은 오는 3월 23일까지 연장한 것인데 이때까지 정부 예산 지출안을 인준을 하고 앞으로 6주 동안 이 장기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장기 예산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양당이 합의를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원이 오늘 저녁에 이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하원으로 송부를 하게 되면은 하원에서 자정 전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 안에 드리머들의 해결책은 확실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원 내부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원은 예산을 과반수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원 하원의 예산안 통과 절차, 상원과 하원의 2년짜리 지출 합의안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드리머들의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종합을 하겠습니다. 이 상원의 지도부는 또 다른 정부 샷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그동안 펼쳤습니다. 양당이 어제 합의한 지출안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2년 동안 국방비를 증액한다. 그리고 동시에 국내용 프로그램의 지출도 늘린다. 이겁니다. 이것은 공화당의 국방비 증액 요구 또 민주당의 국내 지출 증액 요구 주장을 합한 지출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출 증액의 규모가 자그마치 3천억 달러가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안에는 연방정부의 debt ceiling, 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별을 하면은 이 안에 국방비가 한 1,650억 달러 증액이고 국내 프로그램 지출이 한 1,300억 달러 증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강의 군대 유지를 위해서 국방비 증액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또 민주당 여기에 반해서 국방비 증액과 같은 규모의 국내 지출비도 증액을 하자 이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를테면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을 늘려야 한다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지출 증액의 합의로 이제 미국의 적자와 부채 이것이 크게 더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연방 적자가 1조 달러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리고 12월에 통과가 된 감세안 앞으로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의 빚을 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합의로 앞으로 2년 동안 한 5천억 달러의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미국의 부채는 20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 적은 세금, 적은 지출 이것을 이념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부채를 감축하자, 지출을 감축하자 그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이념적인 또는 현실적인 태도가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정책 그리고 공화당의 국방비 증액 요구 이런 주장이 이제 힘을 받게 됐고 동시에 미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부채라든가 적자에 대한 우려와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미 감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각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퓨 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예산 적자 문제가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63%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고 지금은 48%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원의 생각이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하원은 이번 지출안 통과를 놓고 다카 문제, 드리머들 문제 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총무인 낸시 펠로시 의원이 장장 8시간 넘게 이 드리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설을 의회 안에서 해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드리머 문제에 대한 공화당의 태도입니다. 상원에서는 미치 맥코넬 총무가 의회에서 이 문제를 오픈 디베이트하고 의안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은 토의할 것은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진행한다라는 정도의 답변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얼마나 또 바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당초에 예산 문제 안에 드리머 문제를 삽입을 한다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머 문제 해결 없이는 예산 통과 없다 이런 강력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3일간의 정부 폐쇄가 오고 보니까 생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공화당이 이때 공격을 할 때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의 문제를 전 미국 시민의 안녕 위에 놓고 있다 그런 비난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여론도 악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는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상원에서는 결국 예산안과 드리머를 별개의 문제로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하원에서는 어제까지는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과 달리 하원의 예산 통과에 필요한 찬성수가 단순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반대로만은 해결에 힘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분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의회 연설에 나선 낸시 펠로시 하원 총무가 장장 8시간 7분 동안 이 드리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1909년에 세운 기록을 깼습니다. 그 연설 내용은 드리머들의 개인 스토리를 담은 편지가 여러 통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읽었고 간혹 성경 구절도 인용을 했고 그래서 8시간 동안이나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금년 나이가 77살입니다. 그야말로 노익장을 과시를 했는데 그녀가 아직도 워싱턴에서 큰 비중을 지닌 정치인이라는 것 이것이 어제 증명이 됐다고 언론들이 촌평을 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원 어제 8시간여 동안 연설을 하면서 그녀가 신고 있던 4인치짜리 높은 굽 하이힐 이것을 그대로 신고 있었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월 8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가 어제 초당적인 장기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공화당 미치 맥코널,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상원에서 2년 기한인 장기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당적인 예산안은 국방 지출과 비국방 지출의 상한선을 올리고 재난구호, 재향군인, 인프라, 오피오드 약물 남용 해결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난코스였던 상원에서 초당적인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상원 처리 가능성이 커졌고 이 경우 정부 지출 시한인 오늘 하원을 통과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어제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청년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시민권을 부여하자며 하원 연단에서 무려 8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습니다. 펠로시 대표는 어제 연설에서 어린 나이에 불법으로 입국해 오랜 세월을 미국 땅에서 꿈과 미래를 키워온 청년들에게 다카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3월 5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 입법 시안으로 제시한 날입니다. 이때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은 다카를 대체할 새 법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참모가 전처 2명을 폭행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각종 문서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스텝 비서인 랍 포터가 주인공으로 언론에 눈이 멍이 든 전처의 사진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포터는 사표와 함께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처들을 폭행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멍이 든 사진은 15년 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시스 격퇴를 위한 미국 주도 국제 동맹군이 어제 시리아에서 친정부군을 공습했습니다. 이로 인해 친정부군 병력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군은 친정부군의 공격에 대한 방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늘 청와대 만찬에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최대의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김여정 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한국 시간 내일 낮 전용기를 이용해 방문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최다인 92개국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어제 컬링 믹스더블 경기로 대회의 첫 경기 일정을 시작한 평창올림픽은 내일 오후 8시, 시카고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5시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17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시카고 지역에 윈터스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6인치에서 10인치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 눈은 출근 시간에 내려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시카고 지역에 현재 5일 동안 계속 눈이 내렸는데 오늘 내일까지 계속되면 7일 연속 눈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일리노이주의 금년 조기 선거가 예정보다 늦어집니다. 시카고와 인근 카운티들은 오늘부터 조기 투표를 실시하기로 계획했으나 후보 등재와 서류 심사 확인 등이 지연돼 오는 2월 21일 이후에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시의 무숙자들이 시카고시를 제소했습니다. 이들은 시카고시가 자신들의 텐트와 소지품을 지속적으로 압수해 무숙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2013년 일리노이법은 무숙자의 공공장소 내 거주 또는 이동이나 소지품 보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시카고 지역에 윈터스톰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밤까지 6에서 10인치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20도 밤 최저 17도, 내일 낮 최고 27도 밤 최저 15도입니다. 토요일도 오전까지 눈 소식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인치입니다. 낮 최고 23도 밤 최저 14도. 주일은 오전 한때 흐린 가운데 한때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고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19도 밤 최저 영하 1도입니다.